포토샵의 인터페이스, 이 메인 화면에 대해서, 포토샵 자체의 화면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가장 상단 줄을 보면요, 메뉴 바라고 해요. 막대기 바. 그래서 파일, 편집, 이미지, 레이어 뭐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메뉴들을 눌러보시면 파일에 관한 것들, 열거나 닫거나 저장하거나, 편집에 관한 것들, 이미지에 관한 것들. 여기 이미지 중에서 조정 영역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레이어에 관한 것들. 문자, 선택, 필터, 보기, 플러그인. 플러그인은 여기 이제 포토샵이 연동하는 프로그램들,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창, 영어로 말하면 뭐 윈도우죠. 여기 보이는 작은 것들을 다 창이라 그래요. 창문, 뭐 윈도우. 그래서 그 창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도움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줄을 보면 옵션바라고 해요. 옵션바. 옵션바는 뭐에 대한 옵션이냐면 여기 보시면 왼쪽 편에 한 줄로 되어 있는 게 툴바거든요. 말 그대로 툴, 도구예요. 도구. 내가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망치, 뭐 연필 사진이 떴네요. 잠깐 내려놓을게요. 망치, 연필, 뭐 지우개 이런 도구들. 망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동 도구, 자르기 도구 이런 도구들. 여기 보시면 작은 화살표가 2개 있죠. 이거를 누르면 2줄로 됐고 다시 왼쪽 편으로 누르면 한 줄로 구성되거든요.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저는 2줄이 편해요. 포토샵 제일 처음에 C 버전 나오기 훨씬 전에 CS 때부터 저는 이렇게 2줄로 써서 그런지 2줄이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툴바라 그러고 그 툴을 하나씩 눌러볼게요. 누를 때마다 여기 옵션바에 있는 옵션들이 바뀌죠. 네, 내가 툴을 예를 들어서 자르기 툴을 쓸 때 어떤 비율로 자를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텍스트 툴을 쓸 때 어떤 글자체, 어떤 크기, 그러니까 폰트 어떤 크기로, 어떤 색깔로 텍스트를 채울 것인지 뭐 이런 툴에 대한 옵션 바예요. 또 열렸네요. 다시 닫을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이 중요한 윈도우 창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창에 있는 옵션들인데요. 이 구성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제일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TV 모양처럼 생긴 박스가 나오거든요. 그 옆에 화살표가 있어요. 그 화살표 작업 영역 선택 이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필수, 동작, 페인트, 사진, 그래픽 이렇게 나오죠. 지금 필수로 체크되어 있어요. 필수로 쓰이는 포토샵에서 필수로 많이 쓰이는 작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여기 오른쪽 창을 작업 영역 창이라고 하는데요. 사진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 페인팅, 그림에 관련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페인팅, 뭐 그래픽이나 웹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작업하시는 창을 만들어 두시면 되는데, 저는 사진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진으로 선택할게요. 사진으로 선택하면 처음에 막대그래프 내비게이터 이렇게 떠요. 지금 사진이 필요하니까 아까 닫아놨던 사진을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사진을 열면 일단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자석처럼 거기 옵션 창 밑에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사진의 제일 위에 창을 잡고 살짝 그 옵션 창으로 갖다 넣으면, 살짝 붙이면 거기로 파란 라인이 생기면서 자석처럼 붙어요. 떨어뜨리고 싶으시면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 창 제일 위에 부분을 이렇게 살짝 잡고서 드래그해서 떨어뜨리시면 돼요. 붙일 때도 잡고 드래그,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잡고 드래그 붙이기. 이렇게 붙이고 나서 볼게요. 아까 여기 작업 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작업 창을 열면 사진을 선택하시면 막대그래프, 내비게이션 뭐 이렇게 쭉 나와요. 보시면 막대그래프는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컬러 정보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블루는 이만큼, 레드는 이만큼 뭐 이렇게
컬러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내비게이터는 내가 어느 정도 보여주는지를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이렇게 크게 보면은 여기 빨간 테두리가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영역이 이 영역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크게 사진을 크게 작업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만 확대해서 이렇게 작업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 작업하다가 다시 이 부분으로 넘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내비게이터를 활용해서 넘기시면 돼요. 그 다음 요 밑에 창을 보시면 조정 라이브러리 이렇게 창이 있는데, 이 조정 창은요, 여기 이미지에 조정에 있는 것들을 여기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찾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레이어 작업할 때 또 편리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데, 다시 조정이 레이어에서 여기 밑으로 가면 색칠 또는 조정 레이어를 만듭니다. 여기 있는 조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레이어 밑에, 레이어 창 밑에, 레이어를 선택했을 때 레이어 창 밑에 조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렇게 가득 있는 게 작업할 때 답답하더라고요. 레이어가 쭉 많이 생길 때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조정창을 저는 없애놓거든요. 없애실 때는 여기 보이시는 줄 4개를 클릭하시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라이브러리도 잘 쓰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쓰일 때는 창을 여셔서 여기 창으로 가서 내가 쓰고 싶을 때는 이거를 선택해서 여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잘 쓰지 않으니까 열어서 닫을게요. 그러면 막대 그래프, 내비게이터, 그 다음에 밑에 창들이 이렇게 떠요. 그런데 이 밑에 창들이 실수로 내가 뭘 눌렀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이렇게 숨었는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 창으로 가셔서 하나씩 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레이어, 채널, 패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사진 작업하실 때 편한 순서가 있거든요. 레이어 전에 여기 보시면 작업 내역 창을 열면 액션이랑 함께 떴네요. 작업 내역 창을 잡아서 아까 이미지를 잡은 것처럼 작업 내역 창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레이어 앞에 갖다 주세요. 이렇게 뒤에 넣어줬죠? 그럼 다시 잡아서 레이어 앞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액션도 저는 많이 쓰는데 초보자분들은 뭐 많이 안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주 쓸 때를 대비해서 액션창도 저는 많이 쓰니까요. 액션창을 잡아서 이렇게 이번에는 작업 내역, 레이어, 액션 순으로 이렇게 그 사이에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창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클릭한 다음에 생성이 되면 레이어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작업하실 때 레이어가 길게 생성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막 복사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붙여넣기를 어디서 사진을 가지고 와서 하거나 그 조정창을 새로 이렇게 열거나 하면 레이어가 계속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이어 창을 아까는 이렇게 처음에 밑에 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레이어 창들을 위로 올려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레이어와 작업 내역도 내가 작업할 때마다 기록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로 되돌리고 싶을 때 이렇게 누르면 그 전 단계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맨 마지막에 작업한 게 새 곡선 레이어라면 작업 내역에서 그 전 단계로 돌리고 싶어. 그 전전 단계로 돌리고 싶어.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시고 보시면 이렇게 그 전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 내역도 길어질 수 있고 레이어도 이렇게 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 창을 굉장히 많이 올려놓고 이 정도로 올려놓고 막대 그래프, 내비게이터, 그리고 작업 내역, 레이어, 액션 순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창으로 가셔서 필요한 것을 여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쭉 드래그해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인터페이스 짧은 설명 여기까지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툴박스 설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